펫시터 김민호 씨 63세. 은퇴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서 느낄 새 없던 여유였지만 이제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는 늘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보호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기는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맡길 사람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펫시터라는 자격증이 있대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재택으로 일할 수 있대요. 민호 씨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동물도 많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 다음 날 민호 씨는 바로 온라인 강좌와 학원을 검색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펫시터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일을 넘어서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신뢰와 행복을 주는 직업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반복과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민호 씨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양이는 예민하고 강아지는 장난을 치기 일쑤였죠. 첫 실습에서는 강아지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고양이가 갑자기 도망가서 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반복하면 된다.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 그 다음 주부터 민호 씨는 매일 23시간씩 강의를 듣고 온라인 자료를 보며 동물 행동 이해, 기본 훈련, 건강 체크, 응급처치 등 기초부터 실습까지 하나씩 연습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시 안전하게 목줄 채우는 법, 고양이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먹이와 배변 관리, 보호자와의 소통 및 상담. 처음에는 손이 떨리기도 하고 동물이 예측치 못한 행동을 하며 좌절했지만 강사님과 동료들의 조언 덕분에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특히 실습 중 강사님이 보여주신 실제 사례는 큰 도움이 되었죠. 동물은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요. 먼저 마음을 열고 관찰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민호 씨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실제 반려동물을 돌보는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외출하는 동안 강아지 산책을 돕고 고양이 배변과 식사를 관리하며 사진과 기록으로 보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덕분에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험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동물 행동 이해, 기본 케어, 응급 상황 대응 방법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동료와 스터디를 구성하고 사례 문제를 반복 학습하며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실제 동물을 돌보는 상황을 평가받았습니다. 강아지 산책, 고양이 돌봄, 보호자 상담까지 모두 순서대로 수행하며 긴장했지만 실습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시험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민호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이제 동물을 돌보면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자격증 취득 후 민호 씨는 주변 이웃과 보호자들을 위해 펫시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산책을 도와주거나 고양이, 배변을 관리해주는 일을 통해 보호자에게 신뢰를 얻었고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차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겨 맡긴 강아지가 불안해 울고 있을 때 민호 씨가 천천히 다가가 쓰다듬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안정을 되찾자 보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마음과 경험이 진짜 힘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있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반복과 관찰, 경험이 실력과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산마음과 진심으로 돕는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민호 씨처럼 여러분도 작은 도전으로 오늘부터 동물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박지영씨 64세. 은퇴 후 딸과 손주를 돌보며 마음 한켠이 늘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산모와 아기에게도 전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죠. 이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산모와 아기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말에 지영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산모 케어, 신생아 돌보기, 응급처치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았거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돕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지영씨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내가 가진 경험과 마음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첫 수업날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지식뿐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반복과 연습으로 충분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론 신생아 발달, 모유 수유, 산모 건강관리, 안전관리, 응급처치. 실습 아기 목욕, 기저귀 교환, 수유 보조, 산모 운동 지도, 상담. 첫 실습날 지영씨는 긴장했습니다. 아기 목욕을 시키던 중 물이 살짝 흘러 당황하고 기저귀를 잘못 채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러나 강사님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능숙해집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자신감이 될 거예요. 지영씨는 매일 23시간씩 수업과 실습을 반복했습니다. 아기를 다루는 손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산모의 피곤한 몸을 살피며 운동을 지도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며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지영씨는 실제 가정을 방문하는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후 피로한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며 상담을 받을 때 지영씨는 조심스럽지만 차근차근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안심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죠. 시험 준비 과정도 치열했습니다. 필기시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지식 안전관리, 응급처치 문제. 실기시험 실제 아기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케어와 상담 시연. 지영씨는 시험 전날까지 동료 수강생들과 스터디를 하며 반복 연습했고 실습 때 놓쳤던 부분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시험 당일 지영씨는 긴장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마음으로 침착하게 수행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이제 전문적으로 산모와 아기를 도울 수 있구나. 자격증 취득 후 지영씨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돌보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기가 안정되고 행복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찬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 우울감에 빠진 산모를 돌보며 작은 응원과 격려, 아기 케어로 산모가 미소를 되찾는 순간이었죠. 지영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마음과 경험이 진짜 힘이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반복과 경험, 마음가짐이 실력과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에게 도움과 보람을 주는 즐거움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지영씨처럼 여러분도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전문 케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숲 해설가 김동호씨 66세. 은퇴 후 매일 TV를 보거나 집안일만 하던 그는 어느 날 마음 한켠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과 숲에서 뛰어놀던 기억, 풀냄새와 나무 냄새, 계곡의 물소리 그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말했습니다. 동호씨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숲과 식물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동호 씨는 곧바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호 씨, 숲 해설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자연을 연결해주는 직업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경험과 연습이 최고입니다. 강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이론 식물과 동물 이해, 숲 생태, 안전관리 계절별 자연 특징. 2. 실습 숲 탐방과 안내, 스토리텔링, 그룹관리, 안전지도. 3. 평가 필기와 현장 해설 실기. 처음 실습날, 동호 씨는 숲속을 안내하며 한참을 헤맸습니다. 동행하는 수강생들에게 정확한 식물 이름을 말하지 못해 민망했죠.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숲 해설은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찰하고 이야기를 연결하면 누구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호 씨는 매일 숲을 걸으며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소재를 메모하며 반복 연습했습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과 계절별 변화, 새와 곤충의 특징과 소리, 숲의 역사와 사람과의 관계.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의 해설을 해보며 청중의 시선과 반응을 읽는 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막히거나 순서를 헷갈려 당황했지만 반복 연습으로 점차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동호 씨는 현장 실습을 더욱 집중했습니다. 숲 탐방 코스를 직접 걸으며 안전 요령을 체크하고 해설 시연 연습을 1시간 이상 반복했습니다. 시험 당일 필기는 무난하게 통과했고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분간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긴장했지만 자연과 이야기 경험 덕분에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동호 씨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이제 자연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배움을 줄 수 있구나. 자격증 취득 후 동호 씨는 주말마다 숲 해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어린이 탐방객, 어르신 단체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숲을 안내하며 덕분에 숲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찬 삶으로 바뀌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과 함께 숲 탐방을 하던 날, 아이가 풀꽃을 들고 와 선생님, 이거 예쁘죠? 라고 말했을 때 동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숲을 안내하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구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반복과 관찰, 연습이 실력과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3. 사람들과 자연에게 도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동호 씨처럼 여러분도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은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즐거움을 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이선희 씨 65세. 은퇴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매일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나도 이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조리사 자격증 있으면 전문적으로 요리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더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요리를 배워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기쁨을 주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한 선희 씨는 첫날부터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식재료 손질, 위생관리, 조리법, 메뉴 구성 등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았죠. 처음엔 칼질도 서툴고 조리시간 계산도 어려워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복하고 경험하며 익숙해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실습하며 재료를 다루고 조리법을 익혔고 시험용 모의 메뉴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메뉴 준비가 늦고 불안했지만 점점 손놀림이 빨라지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시험날, 선희 씨는 실기와 필기 모두 준비한 대로 수행했습니다. 실기에서는 제한 시간 안에 메뉴를 완성하고 맛과 위생 점검을 통과했죠.
필기시험에서는 조리 이론과 위생 지식을 정확히 답하며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선희 씨는 작은 카페에서 조리사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요리로 행복을 전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죠.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오늘은 정순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정순 할머니 65세, 은퇴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했어요. 아침엔 라디오를 틀고,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엔 책을 조금 읽고 잠드는 생활 뭐랄까. 삶이 잔잔하지만 공허한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순아, 너 사람 마음 잘 돌보잖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봉사해보면 어떨까? 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겁이 났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학원을 찾아 등록했어요. 첫날 교재와 커리큘럼을 보고는 솔직히 막막했대요. 인체 구조, 요양보호의 기본 지식, 노인 건강관리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잠깐 좌절도 있었죠. 하지만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식 요양보호사는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경험과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교재를 참고하며 실습하면서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매일 2시간씩 교재 공부와 필기시험 준비를 했어요.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그림도 헷갈렸지만 반복하며 조금씩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습은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학원 실습실에서는 침대에서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 안전하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 식사 보조, 이동 도와드리기, 목욕 보조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엔 손을 살짝 데이기도 하고 자세가 어설퍼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하지만 강사님과 동료 수강생들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고 점점 능숙하게 실습을 할 수 있었어요. 시험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은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면서 반복 학습했고, 실기시험은 학원과 요양원에서 실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습하며 준비했죠. 한 번은 시험모의 실습에서 어르신 침대에서 이동을 돕다가 조금 미끄러져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강사님이 괜찮아요. 실수도 경험입니다.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드디어 시험 합격. 자격증을 손에 넣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하루는 90세 할머니가 정순 씨 덕분에 하루가 즐겁다며 손을 잡아주었고, 또 한 어르신은 덕분에 식사도 편하게 했어요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은 나이를 타지 않구나. 이제 할머니는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은 정순 할머니 정말 멋져 라며 감탄했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예요. 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경험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 교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을 연결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3. 사람을 돕는 즐거움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지다는 것. 정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마음속 씨앗을 하나 심어보세요. 오늘이 인생 2막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박 선생님 68세. 은퇴 후 하루하루를 집안일과 TV로 보내며 무료함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생활지원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주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내 하루도 의미 있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첫 수업날 박 선생님은 교재를 보고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며 살짝 불안했대요. 생활지원사는 노인 가정 방문, 청소, 식사 지원, 말벗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걱정 마세요. 이론은 차근차근,
실습은 경험으로 배우면 됩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2시간씩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필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모의 테스트와 퀴즈를 반복하며 이해가 점점 깊어졌죠. 실습 과정은 더 실감났습니다. 처음 가본 독거노인 가정에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드리며 어르신과 대화할 때 처음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싫어하시면 어쩌지 하고 긴장했지만 조금씩 친해지면서 웃음꽃이 피었죠. 한 번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라는 강사님의 격려로 마음을 다잡고 다음엔 완벽하게 해냈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습으로 나눠져 있었고 모의 실습 덕분에 실기시험은 자신감 있게 통과했습니다. 필기시험도 반복 학습과 온라인 강의로 완벽하게 준비했죠. 마침내 합격. 박 선생님은 자격증을 손에 쥐자 이제 내 하루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박 선생님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 청소, 빨래, 말벗을 해드리며 하루가 알차고 보람찼죠. 한 어르신은 선생님 덕분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덕분에 생활이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활동하며 스스로 내가 나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이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찹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실제 경험과 마음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것. 3사람을 돕는 기쁨은 돈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 박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작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인생 2막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